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 진짜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증시가 갑자기 크게 빠졌죠. 제가 여러 번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유들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좀 좋은 내용이다, 좋은 영상이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좀 밀려서 다들 조금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1%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일단 1% 인상을 했죠. 그래서 0원에서 2억 원까지가 9%에서 10%로, 2억에서 200억 원까지 19%에서 20%로, 200억에서 3천억까지 21%에서 22%로, 3천억 이상은 24에서 25%로. 그래서 일부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0원부터 2억도 1% 올리는 부분에서 전체 부담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인세 인상은 이 법인 기업,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상장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절대 아니죠. 추가적으로 증권거래세, 매매할 때 내는 여러분들 세금이 이제 코스피가 0에서 0.05로, 코스닥 그리고 다른 것들 포함해서 0.15에서 0.2로, 이 0.05 정도가 올라가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현행 기준이 50억 원인데 여기서 10억 원으로 강화 적용시키는 개정이 나오게 됐고요. 당연히 10억으로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팔아가지고 수익 나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10억이 안 되려고 10억 넘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랑 실제 세금 내는 거랑 내 지금 파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미리 10억 밑으로 내려놓겠죠. 그럼 항상 연말 되면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시장 밀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만 밀렸다라고 보기 힘들고 이게 분위기를 만들긴 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왜 8월 1일일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제 발표가 났고 그럼 어제 시간에나 충분히 밀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장중에 크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수출입 현황 발표입니다. 우리가 수출입이라는 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수출하고 수입한 거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게 원래 딱 한 달이 끝난 다음 1일에 발표가 됩니다. 모든 기업들도 똑같고요. 다 수출입이 그 한 달이 끝난 그 다음 달 1일에 발표가 나거든요. 기업별로도 얼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25년도 6월이고 7월입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 늘긴 했어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늘었죠. 그래서 총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보면은 수출 수입이 어떻게 됐죠? 이 100만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90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무역 수지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대비해서 7월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는 수출이 줄었고 무언가는 수입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6월 대비해서 7월이 안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아니 한 달 정도 오르내릭 하다가 한번 내릴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까지 빠질 게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추이를 봐야 되냐면 무역수지 추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4년, 5년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이제 2023년도에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무역 수지가 쭉 올라와요. 그래서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올라섰고요. 그러다가 2024년 들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 확 끌어올리면서 6월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역 수지가 꺾입니다. 언제? 7월, 8월. 그러면서 그 당시 주가도 같이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좀 얼추 좀 회복되나 했는데 1월 달에 훅 다시 역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무역 수지가 역성장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사재기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역성장을 하고 나서 2월, 3월, 4월, 5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6월까지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거의 뭐 비슷했으면 비슷했지 마이너스로 빠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역 수지로 살아남고 무역 수지로 돈을 버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한 번도 역상장이 안 나오고 우상향이 쭉 나오다가 처음으로 역상장 나온 게 언제냐면은 7월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는데 그 마이너스 성장이 7월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난 8월 1일에 역성장 났네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 세부사항을 들어봐야겠죠. 과연 어디가 밀렸길래 밀렸을까? 뭐 뻔합니다, 사실. 뭐 어디가 밀렸겠어요. 당연히 반도체, 뭐 아니면 컴퓨터,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완성차 이쪽이지 않겠습니까? 열어봤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문제니?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이제 억 달러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2024년도에 쭉 올라오다가 한번 꺾이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좀 버티다가 1, 2월에 밀렸다가 쭉 그래도 우상향. 그래서 5, 6월 달에 뭐 SK하이닉스랑 그다음 삼성전자 크게 끌어올렸죠. 근데 어떻게 됐죠? 7월에 밀렸습니다. 보시면 성장률, 이 성장세가 꺾였어요. 반도체가 꺾이면서 주가도 같이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야, 반도체 꺾였네. 이 증감률은 전달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증감률은 사실 볼 게 없고요. 전월 대비해서 꺾였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반도체 증감률이 좀 꺾였네. 그럼 반도체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말고 완성차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우상향 하다가 5, 6월 지지부진 했는데 7월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동차도 이번 7월에 꺾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두 개 다 이 수출 자체에서 이 증감률이 하락했다. 전월 대비해서 2025년 7월에 급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가 밀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다 열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 쪽이 늘었고 어디 쪽이 내렸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이고요. 세부사항 까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석유,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차,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단연 누가 봐도 여기서 이제 금액을 보면은 2025년 6월이나 7월이나 금액만 볼게요. 금액을 보면은 어디가 가장 돈이 많냐라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합쳐도 이 금액이 거의 될까 말까입니다. 이 석유 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이 세 개를 합쳐도 반도체가 될까 말까고, 전기차, 일반기계,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얘네들을 다 합쳐도 아시겠지만 이거랑 다 합쳐도 얘 곱하기 2배가 안 돼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꺾이는데 방향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됐죠? 2025년 6월 금액이 100만 달러 기준이고요. 2025년 7월에 꺾였죠. 훅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49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꺾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석유 제품은
좀 올랐습니다. 긍정, 석유화학은 조금 올랐고요. 자동차는 어떻게 됐죠? 예, 꺾였습니다. 63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꺾였고요.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사실 이 물량 자체로는 엄청나게 영향 안 주지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선박이죠. 이 선박 수출량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선박 수출이 어떻게 됐죠? 선박 수출이 6월에 비해서 7월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5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이것도 이제 조선 부분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항상 좀 증시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안 좋은 뭐야 수출이 줄었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확연하게 줄었고요. 컴퓨터는 거의 보시면은 반토막까지도 아니어도 한 3-40% 정도 하락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수출이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뭐다? 자동차랑 반도체다. 반도체랑 자동차가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저는 증시에 영향을 충분히 줬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줬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라든가 아니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권거래세, 뭐 배당 분리과세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영향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근데 메인은 저는 수출입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고 수출이 잘 되면 성장하는 거고 수출이 잘 안 되면은 하락하는 건데 수출 물량이 그냥 절대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다? 무역 수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우상향이 나와야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수출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는데 수입을 110만 원 한다. 그럼 적자죠.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수입을 더 많이 하면은 그 적자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결국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무역 수지가 아까 뭐라 했죠?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는데 7월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역성장을 했다. 아마 이 영향이 국내 지수에 뭐야 대한민국 수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는 부분에 초를 치는 약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전력기기, 조선, 반도체 할 거 없이 뭐 수출이 정말 훈풍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그거를 초를 친 거죠. 실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증시가 한번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잔고입니다. 제가 신용잔고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 수출까지 꼈는데 유독 신용잔고가 높다 보니 뭐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높아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면 좋을까? 어디에 사면 좀 안전할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미친 듯이 안전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용잔고가 얼마? 전 개인적으로 18조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8조 밑으로 떨어졌다. 신용잔고가 18조 밑으로 떨어져서 17조로 떨어질랑 말랑한다. 제가 봤을 땐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언제쯤 관심 가지면 좋을까 물어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용장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이거든요. 요 구간들이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었던 구간들이고 요 구간들이 이제 신용이 20조를 넘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구간이에요. 여기는 뭐 한참 넘었다고 하지만 처음 넘었을 때가 증시의 고점이었다. 이때라고 해서 증시가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점이었고 박스권 만들다가 급락한 거고 여기 찍고 증시 급락, 찍고 증시 급락, 찍고 증시 급락 역시나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15조라고 써있지만 15조는 너무 과하고요. 저는 18조 깨질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8월 1일 되자마자 급락한 이유는 뭐 관세 협상 영향도 있고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영향이 당연히 있어요. 이게 분위기를 밀긴 했습니다. 근데 메인은 뭐냐면 제일 큰 건 무역수지의 하락세입니다.
올해 첫 역성장이에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조선 수출이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특히 뭐가 반도체가 역성장이 나왔고요. 자동차가 역성장이 나왔고 컴퓨터도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15일 이전에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8월 15일까지가 딱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 전에 다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발표에서 나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충분히 올해 컨센서스에 맞는 기업이 있고 올해 예상치에 맞지 않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온 애들이 있을 거고 부합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낮게 나온 애들이 있을 텐데 낮게 나온 애들은 다 제외해야 돼요. 낮게 나온 애들은 다 버리고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만 우린 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종목 선별하고 오를 기업 내릴 기업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2분기에 역성장했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안 보는 게 아니라 또 3분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2분기 실적이 거의 상반기 실적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1, 2분기 다 나왔잖아요.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선별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7월 말에서 제가 8월 초는 좀 조심하자라고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수출 무역 수지가 나오자마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또한 저희한테는 곧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했던 대로 8월 15일까지 좀 천천히 전 2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 기업 선별 끝나고 나면은 또 주도주들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적 보면서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대로 우리 천천한 우리 롱런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는 누구보다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면은 도망갔다가 괜찮아지면 돌아오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 액티브하고 좀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항상 위험하면 도망갔다가 괜찮으면 돌아왔다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곧 돌아올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종목 선별 유튜브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저희가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어플이고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난 아이폰을 쓴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난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필요도 없고요. 적을 때도 없고요. 제가 받는다고 쓸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래서 온더블 투자자문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는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메일 같은 거 적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개인 식별용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쭉 안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말에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종목까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토요일날 특강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특강은 여러분들이 이 어플에서 방송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토요일 특강도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31일, 30일, 29일 이렇게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 전에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얻고 있으니까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